자, 이번 주에 할 거는 본체를 한번 직접 도면으로 풀어보는 과정인데, 오늘은 사도 개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Y클래스에 있는 자료에 보시면은 본체 파일이 GIF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의 실제 3차원적인 형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면도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별다른 말 없이 이렇게 전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형태고, 이 전단면의 형태를 보시면은 내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단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도 단면이 생길 법한데 이렇게 잘랐죠. 근데 왜 생기지 않느냐? 리브는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축과 리브는 단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에 대한 회전 단면이 이렇게 리브는 나타나요. 그래서 리브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두께가 6이죠. 사실 이제 여기도 6, 6. 그래서 3-6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건 그게 생략이 됐고요. 그래서 반드시 리브의 단면의 형태를 표시하는 이유는 리브에 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표현 치수는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6이라고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 단면도를 먼저 그려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그려도 되고 평면도를 먼저 그려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측면이나 아니면 단면을 먼저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측면을 먼저 그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이 되면 이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 사이즈가 60이 나왔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자, 측면을 먼저 그린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형선을 기준으로 잡고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원에 자 선택을 하고 지름 D가 6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심 거리가 70입니다. 여기서부터 70 떨어져서 10 이렇게 나오죠. 자, 오프셋 해서 70을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다시 10mm만큼 위로 올라가면 여기 나올 거고, 트림을 해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요 모양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폭은 위에서 보는 요 폭이 되겠죠. 그래서 82가 나왔습니다. 대칭이 82니까 오프셋 했을 때 82 나누기 2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잘라 주겠습니다. 트림을 해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자, 이 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지점 R은 나중에 이제 3으로 가면 될 거니까, 자, 요 거리가 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프셋 6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라인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자, 접점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 원과의 접점, 그래서 결국 요 4분점에서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접점은 좀 더 상대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목깎기 반지름 3을 넣어 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쪽에 지름이 보시면 47, 35, 30이죠. 서클 지름 47, 서클 D에서 35, 서클 D에서 30 이렇게 해주면 총 이렇게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는 못따기, 지시 없는 못따기는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리브가 여기도 6, 6, 6 들어가니까, 자, 오프셋 6의 반 3만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트림해서 잘라주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될 겁니다. 뭐 필렛을 해서 트림 모드를 자르지 않기로 바꿔서 목깎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클의 T 접선 반지름 옵션을 사용해서 반지름 3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선 요 구분해 줘야겠죠. 자,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선으로 구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 브레이크 옵션을 이용해서 적장선을 이렇게 끊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 모양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단면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전체 폭이 5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54 나누기 2를 해주면 반반 이렇게 될 건데, 필렛으로 반지름을 0을 줘서 마감을 해도 되고 트림을 해서 마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베어링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35인데 폭이 18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18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홈 잡아서 빼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트림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 일일이 트림을 해도 되고 필렛으로 마감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안쪽에 관통하는 이 부분 나오겠죠. 수직점 잡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안쪽을 정리를 해주면은, 자,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나오는 거는 사실 중심선이죠. 어떤 중심선이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중심입니다. 앞나사가 되겠습니다. 앞나사의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M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3 나누기 2 하면은 1.5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도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깊이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12 정도 주시면은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0. 얌나사 만드는 거 했었죠? 간략도시법 3mm니까 0.3 정도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거고, 필요 없는 선들은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3mm 정도 오프셋을 시켜주면은, 자, 트림 해주면 뭐 혹은 못 갖게 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X 라인 A 60도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트림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거 대칭 해주면은 이게 드릴. 그 다음 요 부분은 뭐죠? 바로 탭이죠. 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탭을 할 거고, X라인이 30도 정도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르고 나면은 속성 복사 MA 해서 이걸 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 대칭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중심선이 되겠죠. 예. 자, 랭센이란 명령을 사용해서 약간 떨어뜨려 주면은 조금 더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여기에다 이제 못따기 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냥 이렇게만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대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자, 실제로 여기에는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등 간격이랑 120도 간격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실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클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자,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 한 개, 이 부분 한 개 나오는데, 자, 서클에서 잡고 지름을 3을 해주고 오프셋 0.3만큼 안으로 해주면 요 모양이 나와요. 그대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주시고 난 다음에 얘가 뭡니까? 골지름 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시선을 표기해 주면은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등간격 360도에 3개니까 어레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자, 원형 들어가서 회전의 중심역이고 개수는 몇 개예요? 우리 3개죠. 그래서 항목 개수를 3개로 바꿔 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전체 항목에서 3개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3개로 바꿔지고 연관은 해제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요 회전의 방향을 회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 회전하지 않도록 원형 회전의 기준축 여기 잡아놓고 자 3개 해놓고 그 다음에 항목 회전을 해제를 해버리면 모양이 그대로 갑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해서 중심에서 중심까지 선을 꺼놓으면 난 다음에 자 뭐 랭센 명령을 사용해서 다이나믹을 쓰든 아니면 길이를 이렇게 임의를 주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브레이크로 끊는 경우도 있죠. 튀어나오도록 끊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심선 모양이 맞고 요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칭을 넣으면 이게 생략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버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M6입니다. 깊이가 3이고 파이 10이 있고 그러면 오프셋 깊이가 6이고 자리 파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M 파이 10이니까 5mm씩 이렇게 해주면은 필렛 반지름 0일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바로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깊이가 3이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자 이게 깊이가 3인데 제가 얼마를 줬죠? 치수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6을 줬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치 명령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 스트레치 명령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위로 3 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M6이죠. 그러면 오프셋 3 해주면은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6짜리가 나오겠습니다. 앞나사니까 오프셋 0.1배만큼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마찬가지 골지름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나왔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 만들어야겠죠.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잡아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자, 요 그대로 라인 내려오고 3mm 들어갔죠. 자, 라인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오프셋 3을 해주면 자, 요 형태가 돼서 요런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렛에서 반지름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트림에서 밖에서부터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중심에서부터 자 45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체 72 이거 보셔도 돼요. 자, 오프셋 72 하시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필렛 반지름 0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보시면 여기 6 떨어져서 30도 가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프셋 6 떨어져서 그 다음 X라인이 있죠. XL 쳐서 각도 앵글 A 들어가서 60도라고 주면은 이 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정리 들어가면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선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서클 TTR 3을 들어가면은 여기 좀 많이 커져 버리나요? 자, 딱 붙나요? 자, 젠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트림해서 작업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필렛하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 부분 마찬가지 6mm고 여기 파이 22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있다. 그러면 자, 깊이를 봐야겠습니다. 깊이가 4입니다. 오프셋 4. 그 다음에 오프셋 22에 나누기 2를 하면 1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렛 R 3을 해주면 자, 트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속성 복사 중심선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길이를 한 3mm씩 늘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카피를 하면 돼요. 사각형이니까 카피를 할 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을 하되 얘네들은 이렇게 와서 숨은 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숨어 있는 형태, 옆에서는 이렇게 단면을 했을 땐 보이지만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 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치수 넣을 때, 참고로 치수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22인데 나중에 넣을 때 앞에다가 퍼센트 이렇게는 안 되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 치수 넣을 필요 없고요. 강제로 제가 레이어를 안 바꿔놨습니다. 예, 이거는 문자 레이어로 바꿔놔야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프셋 3mm 해서, 자, 오프셋, 자, 오프셋 3mm 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트림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화면은 3000 화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 됐어요. 자, 속성 복사해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여기도 R 값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림 해주면은 이렇게 트림을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바로 필렛을 넣었을 때 끊기지 않고 이렇게 다 됩니다. 이쪽 선이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작업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도 필렛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필렛 들어가죠. 여기도 필렛 해서, 자, 필렛 다시 들어가서 여기는 하는데, 자, 여기 필렛 해버리면 이 선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러면 굳이 뭐 선을 한 개 더 꺼줘도 상관없을 거고, 예,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해칭을 넣으면 되겠죠. 해칭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는 중간에 얼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결국 이 선이죠. 올리고 여기서 이 선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자, 바닥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자, 대칭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82 이렇게 되는데, 자, 오프셋 명령 들어가서 이렇게 써먹어도 됩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해주면은 결국 같은 점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시면 R8입니다. 필렛 R8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트림 해서 자르고 속성 복사 MA 해서 이렇게 잡아주죠. 랭센에서 델타 3mm 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856에 856에 파이 4 파이 8입니다. 8 56 8 기억하시면 오프셋 8 56,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66이죠. 오프셋 6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 부분이 딱 많이 떨어지네요. 서클 지름 8, 서클 지름 8.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이거 그대로 연결해서 써도 되고요. 연장 명령 익스텐드 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중심선 연결돼 있고요. 자, 트림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고요. 자, 보시면 랭센 델타 3mm 하나 둘 해놓고, 자, 속성 복사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브레이크로 끊어도 되고 선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자, 브레이크 한번 끊어볼까요? 이렇게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셋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을 때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 리브의 선이, 자, 여기입니다. 리브의 선이 요 끝점에서 가면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트림해서 이렇게 될 거고, 사실 라인은 요렇게 가면 되죠. 요렇게 가면 이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리브의 중심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걸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그림 모드로 올리셔도 되죠. 그림 모드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부분은 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나올 거고 여기까지가 나올 겁니다. 오프셋 3mm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림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자르고 여기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요. 자, 트림을 해서 여기를 먼저 자르고 난 다음에 필렛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필렛 값이 R3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속성복사 매치 프로퍼티 AMA 해서 이런 형태까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자, 요 A 다시 단면선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껐다 이렇게 껐다 하면은 자, 이 선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껐다면은 이런 식으로 절단면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여기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자, 조금 더 간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 끝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라인 하면은 얘는 여기까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쭉 가는 게 이제 여기까지 붙어 있다는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목깎이가 덜 됐어요.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자, 필렛 R3 해주면은 요렇게 나가면은 실제 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조금 더 튀어나오죠. 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여기도 필렛 R3이 들어가겠죠. 서클 TTR 하나 둘 3 하면은 트림 하면은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두 번째 위에 있는 선을 잘랐을 때는 이렇게 돼서 단면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의 위치가 이게 높이 올라가서 단면선을 만들수록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밑에 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변화가 생기고 마찬가지 오프셋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도 목깎이가 있네요. 자, 서클 TTR 하나 둘 3mm 해주면 트림 해주면 요 모양이 되니까 오프셋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프셋 값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르고 그래서 오프셋 엔터 치면 이전의 값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서클 해서 요렇게 그려서 무브 시키면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카피해서 요 끝점이 요렇게 가겠죠. 카피해서 똑같은 R 값을 쓰고 있으니까 요렇게 갈 겁니다. 오스냅이 조금 잘못 잡혔네요. 자, 4분점이 어딨나 봅시다. 4분점이 여기 교차점에 가면 되겠죠. 그러면 트림 하면 자, 요렇게 자, 이 부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단면의 형태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선인데 이거는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 단면선은 중심선으로 표기하시고 마지막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만 한 3mm 정도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넣어야 될 경우가 생기죠. 글자가 좀 이상하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음의 한자 한글로 바꿔서 미음의 한자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인데 글자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자, 문자 스타일 가서 바꾸면 제일 좋죠. 스타일 가서
이게 에리얼 글씨체니까 뭐 굴림체나 아니면 ISO/CP 이런 것들 있죠. 자, ISO/CP가 어디부터 나 이렇게 해서 큰 글꼴 사용하겠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닫아주시고 나면은 자, 이걸 편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미음의 한자 버튼에 사가 왜 자꾸 이상하게 나오나? 미음의 한자 버튼 폰트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합시다. 자,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자, 이제 해칭 넣겠죠. 자, 한글로 변환한 상태에서 명령을 써야 되고요. 해칭 들어갈 때 자, 사용자 정의하면 제일 정확하죠. 사용자 정의 가서 각도는 45도, 간격은 3mm 정도 주시면 되고요. 자, 지정할 점을 이렇게 넣으시는데 반드시 여기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나사의 안쪽까지 나사 산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넣어 주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 부분이 뭔가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해칭이 이렇게 묶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칭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 그러면은 해칭 영역에서 경계가 완전히 닫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면 계획대로 한 겁니다. 자, 저런 오류 만나면은 저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나사 상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나중에 뭐가 되죠? 가는 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선을 잡아서 뭐 이렇게 속성복사해 줘도 되고 해칭 따로 레이어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이 부분은 하기 전에 먼저 해줬으면 좋았는데 오프셋 1mm 딱 해주면 요 모양 나오죠, 그죠? 오프셋 1mm 해주면 요 모양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필렛 해주면 필렛 반지름 0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 못따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프셋 1 해서 자, 라인 해서 대칭해도 되죠. 자, 필렛 해서 이거 지워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나중에 해칭에 약간 그래서 마지막에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저거는 무시하고 저 연습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자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나왔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해칭 여기와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고, 속성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남았는 게 바로 요 리브 부분입니다. 리브 부분 표시하는 방법. 자, 리브는 여기 수직으로 보아야 돼요. 이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중심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 임의의 선을 이렇게 뭐 직교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요만큼 떨어지죠. 이게 리브 끝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브 이 정도 해주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지우고 난 다음에 라인을 잡아서 뭐 가운데 점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근처점 잡아도 됩니다. 근처점 잡으셔가지고 수직인 점 잡아주면 오프셋 3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서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서클 다시 그리시면은 자, 트림 하면은 이 모양이 돼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 단면 리브의 단면이 이렇게 생겨서 위에 라운드 처리가 됐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칭을 넣으실 때 얘 값이 이제 뭐 요 선에 대해서 한 45도 정도 되도록 보기 좋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색상을 그냥 강제로 색상만 바꾸겠습니다만은, 자, 하고 난 다음에 이 경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랭센 델타 3 정도 해가지고 중인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자, 얘 외형선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이 외형선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바로 가는 실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오프셋 해서 길이 2mm 주고 라인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수직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그죠? 직교를 켜서 이렇게 해서 오프셋 3mm 주면, 자, 서클 여기서 서클 바로 넣고 트림 하면 요명이 되겠죠.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이걸 자르고 나면은, 자, 해칭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속성복사 중심선이 여기 가고 MA가 왜, 자, MA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가는 선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프셋 임의 길이를 뭐 직결 풀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라인 해서 근처점에서 이점에서 잡아서 반드시 가운데서 할 필요 없어요. 오프셋 3mm 해주면 서클, 아까 반지름 값 3 줬던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값을 따로 주지 않고 엔터 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때 해칭 값은 좀 불안정하면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60도, 자, 한 90, 9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각도, 요선에 대해서 각도 회전되는 각도이기 때문에요. 요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랭센해서 델타 3mm에서 중심선을 조금 더 키우고요. 속성 복사해서,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뭐로 바꾼다? 바로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단면 표시하는 거는 치수가 우리 세팅값 기본값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치수 스타일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분해를 하시면 돼요. 익스플로더가 분해죠. 자, 위에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자, 이거를 적정선의 한 길이 이 정도 만들어주면 돼요. 뭐 원래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자, 길이를 좀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냅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막 돌아가고 직교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직교가 풀려가지고 이 정도 만들어주고, 글자는 회전하면 되겠죠. 자, 글자가 A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다시 해놓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밑에서는 지웁니다.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죠. 자, 얘 글자를 3.5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스케일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키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녹색의 외형선, 그래서 강제로 색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왔고, 요걸 요 굵은 선 요 중간 지점에 딱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해서 A 다시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A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부분이 단면이 표시를 한다고 해서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면 A-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L2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도 되고요. 뽑아내지 않는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강제로 선 끊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해서 직교 풀어가지고 이렇게 임의의 지점을 이렇게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가는 선이죠. 자, 도넛 명령 DO 해서, 자, 안찌름을 0, 바깥찌름을 1 주면은 찍으면은 이렇게 한 개 나오죠. 채워진 모양, 면에서 뽑아낼 때 이런 식으로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 A 다시 이렇게 나온 부분을 바로 이 글자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알아보기 쉽게 2배로 해놨어요. 굵게. 자, 여기다가 영어로 쓴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글로 쓴다면 단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 치수 넣으면 되겠죠. 예, 치수 넣는 부분들은 이제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0. 자, 도면에서 보시면은 이제부터 문자 위주로 들어가니까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70이에요. 자, 공차는 여기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05. 그래서 ED 해서 자, 뒤에다가 퍼센트 P 0.0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치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파이 6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60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앞에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파이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60의 반인 30과 70을 더하면 전체 높이가 100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치수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치수를 괄호로 묶어줌으로써 참고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치수 넣을 때 안쪽에 치수 요게 파이 30이네요. 그 다음에 바깥쪽 여기 치수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 파이 35, 그 다음 여기 앞나사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퍼센트 C가 들어갈 텐데 이건 복사해서 써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만 컨트롤 C에서 여기 편집 들어가서 컨트롤 V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자, 이 35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괄호 2개 넣어주면은 원래의 치수 값이 됩니다. 자, 여기도 폼에서 퍼센트 C 해줘도 되고, 자, 이때 35는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 베어링이 들어가는 끼워 맞춤이 되는 자리라서 여기는 H7이라는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대쪽에도 할 수 있겠죠. 밀러 시켜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떨어지면 보기가 좋지 않죠. 예, 불안정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가 너무 멀다 싶으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서, 너무 가깝다 싶으시면은 직교를 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정면 우측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리브는 이렇게 절대 치수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수 넣으시면 안 돼요. 리브는 반드시 뭐 이건 여기서는 이제 치수 넣을 때 정렬 치수 넣으면 될 텐데, 리브 단면도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끝점이 어딘가요? 여긴가요? 이렇게 치수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끝점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6 해놓고 3개가 있으니까 3-6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리브 넣는 부분이 나올 거고, 지름지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형 치수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의 치수가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다 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선은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굵은 선이 나중에 출력되면 우선이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확 넣는 방법이, 자, 0.05 플러스 마이너스 뭐 0. 이 글자 잘 안 비는데 확대가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0.08, 0.05네요. 자, ED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 플러스 0.08, 그 다음에 누르선표 플러스 0.05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잡아서 뭐합니까? 스택을 해주면 되죠. 스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택 내지는 분수 여기 표시 있는 스택을 해주시면 이 모양이 나올 거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한 45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모양이 될 거고, 얘네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요거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값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자, 요 부분만큼만 빨간색이나 뭐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 부분 보시면은 이제 파이가 얼마죠? 여기가
입력해보면 나오겠죠. 10이 나오죠. 예. 이 10이라는 글자가 걸리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높이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무브 시켜서 이걸 조금 더 수직으로 위로 보내고 나면 이 점들을 잡아서 조금 더 여유있게 위로 올리면은 보기가 좋겠죠. 정렬된 느낌 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요 사이는 이제 끊어주면 되겠죠.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주스기에 보시면은 이제 치수선을 끊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끊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끊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끊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파이 10이니까 파이 10이 될 거고.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 개 더 있습니다. 여기가 M10이죠. 그래서 M10이 아니고 M6인가요? 여기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그냥 6이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얘 높이가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얘 위치를 이 정도 올려주면은 얘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아까 끊기 사용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M6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다산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깊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3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넣는데, 자, 이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걸 지시선으로 넣는다면 L2 해서 설정 가서 부착에 맨 아래 행 해주고, 지시선에 넣을 때는 반드시 건초점에서 요 골선에 맞추셔야 됩니다. 나사 골선에 맞추셔서 엔터. 자, 여기는 뭐죠? 3-M3 그 다음에 DP 해서 이 8이었나요? 자, 보시면 12네요. 자, 12 해놓고 등간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죠.